SM 연습생. 엠넷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즈 플래닛을 통해 최근 각종 시상식에 신인상을 휩쓸고 있는 제로베이스원의 멤버 김지웅은 과거 SM의 연습생이었다고 합니다. 김지웅은 과거 한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가수의 꿈을 꾸게 된 이유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데요. 어릴 때는 어떤 아이였냐라는 질문에 김지웅은 되게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다. 중학교 1학년 때 댄스팀에 있다가 춤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가수의 꿈을 키우게 됐는데 당시 부모님께서는 내가 다른 길로 걷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디션을 보게 된 거다. 그 이후부터는 부모님의 신뢰를 얻어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연습생이 된 김지웅은 SM에서 데뷔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소속사에서 2016년 아이돌로 첫 데뷔를 하게 됩니다.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어. 2016년 8월 이넥스의 막내 지남으로 데뷔한 김지웅. 보이즈 플래닛의 맏형이자 데뷔 7년차 아이돌이었던 펜타곤의 후이보다 2개월이나 먼저 데뷔를 했었는데요. 그러나 김지웅의 첫 아이돌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데뷔곡 오나로 야심찬 데뷔 무대를 선보였지만 당시 데뷔하는 아이돌들 사이에서 빛을 보지 못했죠. 2016년에 보이그룹으론 NCT U, NCT 드림이 데뷔했고 걸그룹은 프로듀스 101의 첫 프로젝트 그룹 IOI, 그리고 지금은 최고의 걸그룹이 된 블랙핑크까지 있었으니 중소기획사에서 데뷔한 이넥스가 주목받기는 쉽지 않았던 상황. 그럼에도 김지웅은 멤버들과 함께 가수라는 꿈을 지키고 싶었지만 소속사의 직원은 자꾸 줄어 담당 매니저나 이동을 위한 차량, 보컬 및 댄스 레슨 등 각종 지원을 소속사로부터 기대하기가 어려워졌고, 심지어 소속사는 활동을 위해 필요한 헤어 및 메이크업 비용을 멤버들의 자비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죠. 또한 소속사는 보톡스와 필러 등 미용 시술도 자기 관리라 부르며 자비로 받도록 했고, 그룹의 연습실을 소속사가 에어로빅 교실로 대여하고 멤버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소속사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소속사는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는다 라고 말을 하며 멤버들의 숙소에서 먹을 음식과 생필품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고, 김지웅과 이넥스 멤버들을 위한 식대 지원을 주장하던 직원을 강제 퇴사시켰다고 하죠. 일본이나 대만에서의 해외 활동은 매니저나 직원이 동행하지 않아 멤버들은 직접 호객행위까지 해야 했으며 기획사 대표에게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 밉상이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폭언과 협박까지 받으며 활동해야 했던 이넥스. 결국 멤버들은 소속사가 각종 계약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은 해지됐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넥스 멤버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지웅의 첫 번째 아이돌 활동은 실패하게 되었죠. 일본 지하 아이돌? 김지웅은 이넥스의 실패에도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김지웅은 새로운 소속사로 이적하여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한 김찬, 최동아가 포함된 10인조 보이그룹 에이틴에 합류해 데뷔를 준비하게 되었죠. 에이틴은 국내 데뷔에 앞서 일본에서 먼저 싱글 앨범 타이틀곡 난 좀 달러로 프리 데뷔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그 활동이 일본의 지하 아이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일본 아이돌 업계에서는 TV 방송이나 잡지 등 주요 매체에 출연하지 않고 라이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아이돌을 지하 아이돌 또는 라이브 아이돌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소규모 공연장을 통해 활동하기에 아이돌들이 직접 전단지를 돌리는 등의 홍보 활동으로 관객과 팬을 모은다고 하죠. 김지웅이 합류한 에이틴 역시 일본에서 프리데뷔라고 했지만 직접 거리에서 홍보 활동을 하며 관객을 모아 소규모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형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에이틴의 국내 데뷔가 무산되며 김지웅은 한 번 더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김지웅은 포기하지 않고 아이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에이틴의 데뷔 무산 이후 5인조 그룹 BIT로 데뷔를 준비했지만 결국 BIT도 데뷔가 무산되며 김지웅의 아이돌에 대한 꿈은 멀어져만 갔죠. OTT 1위 배우. 가수가 되기 위한 여러 번의 시도가 무산된 김지웅은 이후 배우 전문 소속사로 들어가 배우의 길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웹드라마 달달한 그놈의 윤치우 역할을 시작으로 드라마 깨물고 싶은, 돈나이 라희, 편의점 고인물, 프로틴, 그리고 풍덕빌라 304호의 사정에 연달아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게 되었죠. 특히 풍덕빌라 304호의 사정은 왓챠에서 탑10 1위를 하고 이 드라마의 비하인드 영상 하나가 약 3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놀라운 인기를 보이며 배우 김지웅의 화제성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즈 플래닛에 출연하기 전에 촬영한 드라마 나쁜 엄마를 통해 처음으로 TV 드라마에 진출하기도 했죠. 그러나 김지웅이 가수의 꿈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미디어 플랫폼 빌보드 도전기 뜨자에 출연하기도 했었죠. 배우의 길을 걷게 된 김지웅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유는 자신을 기다려주는 팬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서였다는데요. 결국 김지웅은 남자 부문 1위를 하며 여자 부문 1위와 디지털 싱글 식 오브 러브를 발매하기도 했죠. 그리고 김지웅에게는 마지막일 수도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행복하진 않아요.
김지웅이 중학교 시절부터 꿈꾸었던 가수가 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도전한 것은 엠넷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보이즈 플래닛이었죠. 유명한 드라마의 주연 배우임을 알아본 심사위원들이 김지웅에게 아이돌의 꿈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를 물어봤죠. 이 질문에 김지웅은 연기도 재미있지만 아직까지 춤추고 노래하는 것보다 행복하진 않다고 대답을 하며 가수의 꿈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기회를 달라는 간절한 사전 인터뷰를 볼 수 있었는데요. 간절한 인터뷰처럼 보이즈 플래닛에서 김지웅은 강렬한 상남자의 카리스마를 보여준 백도어, 미칠 듯한 섹시함을 보여준 러브킬라, 반전 매력의 귀여움을 보여준 Say My Name, 김지웅의 매력이 그대로 드러난 핫썸머 등 보이즈 플래닛의 레전드 무대들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듬직한 형으로 참가자들이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되어주고 때로는 귀여움으로 친근한 형이 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 결과 김지웅은 최종 순위 8위를 하며 제로베이스원으로 데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함에 이르렀나요? 제로베이스원의 맏형이 되어 각종 시상식에 신인상을 휩쓸 정도로 놀라운 2023년을 보낸 김지웅. 아무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 그룹은 인기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데뷔 앨범인 뉴스 인 더 쉐이드는 초동 판매량 약 182만 장을 기록하며 K-팝 역사상 최초 데뷔 앨범으로 초동 밀리언셀러를 달성하였고 최근 컴백 앨범인 멜팅 포인트는 초동 약 213만 장으로 더블 밀리언셀러가 되었죠. 게다가 김지웅은 소년탐정 김지웅이라는 첫 단독 예능까지 과거의 고생을 보답받는 듯 놀라운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김지웅은 어떤 아티스트가 되고 싶냐는 질문에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주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죠. 김지웅의 발목에는 Will lead to greatness, 내 발자취를 위대함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뜻의 타투가 새겨져 있는데요. 김지웅이 이 타투를 새긴 이유는 사랑을 주는 아티스트가 되고자 하는 초심과 마음가짐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죠. 무대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멤버들의 본보기가 되어 팬들에게 항상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제로베이스원의 듬직한 맏형 김지웅.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고생한 모든 시간들이 힘이 되어 제로베이스원의 남은 시간 동안 더 높은 무대에서 팬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아티스트가 되길 두유람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4일 생일을 맞은 제로베이스원의 맏형 김지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김지웅을 좋아하는 이유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